아니, 내가 만드는 떡볶이는 왜 항상 소스랑 떡이 따로 놀지? 간단해 보이는데 왜 시장에서 파는 그 맛이 안 날까? 제가 오늘 떡볶이 영상 준비하면서 파는마님, 반디님, 류수영님, 그리고 백화점에서 떡볶이로 무려 매출 1위를 찍은 임사부님 영상까지 확인해보고, 아, 이 정도면 집에서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레시피로 취합해서 꿀팁도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시장 떡볶이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먼저 고춧가루를 준비합니다. 시작부터 사고를 칩니다. 저는 오늘 3인분 양을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떡은 400g이고요. 고춧가루는 7스푼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줍니다. 고춧가루가 떡볶이용을 따로 판매할 정도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주 고운 고춧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믹서기로 갈아줬습니다. 만약 믹서기가 없다? 채반은 있으시죠? 채에 탈탈 걸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운 떡볶이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믹서기에 넣기 전에 그냥 고춧가루와 반반씩 섞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꽤나 곱게 갈렸죠? 안 갈린 고춧가루랑 비교해보면 많이 고와졌어요. 이제 잘 걸러준 고춧가루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고춧가루 7스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는데 저는 설탕이 아니라 스테비아로 간을 하거든요.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은 1.5스푼 넣어주시고요. 저는 스테비아가 설탕보다 조금 더 달기 때문에 한 스푼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맛은 설탕이 훨씬 맛있어요. 소금 이렇게 반 스푼 넣어줍니다. 미원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미원은 감칠맛만 내는 조미료이기 때문에 건강에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드셔도 돼요. 다시다도 아주 소량 넣어줍니다. 그 류수영님 레시피 보니까 굴소스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산 맛을 똑같이 재현을 하고 싶으시면 다시다는 그래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다는요 골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후추입니다. 후추도 이 정도 넣어줬고요. 저희가 집에서 만드는 떡볶이랑 시장 떡볶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엄청 진한 그 떡과 이 소스가 엄청 적절하게 잘 배어져 있는 엄청 오랫동안 끓인 그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시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이 떡볶이를 하루 종일 집에서 끓일 수는 없잖아요. 저만의 팁인데 감자 전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분도 정말 소량만 넣어줄 겁니다. 만약에 저는 집에 전분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분은 안 넣어도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지금 끓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면 감자 전분 넣어주시면 좋고, 유수영님께서 추천해주셨던 방법은 식용유를 한 스푼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룰로스, 저는 물엿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어주는데 물엿이 하는 역할이 달달함도 주지만 이 소스랑 떡이랑 나중에 다 익어졌을 때 같이 어우러지게 엉켜주는 그런 조화로움, 그리고 이제 음식에서 윤기가 나게끔 해주는 그런 용도도 하거든요. 근데 달달함만 채워졌잖아요. 나머지의 그 도와주는 역할을 이 전분이 해줄 겁니다. 자, 넣어준 양념은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 너무 잘 안 섞어질 때는 물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본 베이스는 이렇습니다. 고추장을 넣는 방법도 있는데 쌀떡으로 만들 거다, 부산 떡볶이처럼 엄청 빨갛고 진한 떡볶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그 레시피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촬영해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넣어주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카레가루. 예전에 디델리라고 혹시 아시나요? 디델리 분식점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맛을 내려면 돈가스 소스랑 카레가루 같은 거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마늘 안 들어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떡볶이 먹을 때 상상해보세요. 마늘 씹힌 적 있으세요? 없죠. 마늘 가루가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가정집에 마늘가루나 양파가루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늘을 넣어주신다고 해도 한국인의 한 큰술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 통상적인 한 큰술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떡볶이에 들어갈 재료들을 제가 이렇게 따로 손질을 해왔고요. 이 밀떡은 제가 집에 있는 마트에서 그냥 산 건데 밀떡이 그 겉에 기름이 코팅되어 있대요. 그래서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물에 한번 씻어왔고요. 어묵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장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줬고요. 어묵은 끓이면은 진짜 엄청 많이 불어요. 나는 큰 어묵이 좋아 해가지고 막 크게 잘랐다가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들도 이렇게 어슷썰기로 예쁘게 떡처럼 썰어 왔습니다.
자, 물 500ml고요. 시장에 있는 되게 유명한 옛날 떡볶이집 보면은 육수를 다 멸치로 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시용 멸치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똥 떼서 넣어주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그 차이가 굉장히 음식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다시멸치 같은 거 구비해 두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다시멸치 이거 귀찮아, 똥 떼는 거 언제 해, 막 이런 게 싫으시다 라고 하시면 이런 코인 육수 이런 것도 요즘 굉장히 잘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코인 육수로 한번 육수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한 맛을 원하니까 코인 2개 넣어줬고요. 썰어둔 파, 어묵, 그리고 떡 넣어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설탕 반 스푼을 미리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설탕을 미리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소스랑 어우러질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이 단맛이 떡 안에 스며들어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오늘 꿀팁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얘를 뚜껑 덮고 이렇게 조금만 끓여줄게요. 한 2분 정도? 이렇게 지금 떡이 색깔이 약간 좀 연하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때 양념장 넣어줄 겁니다. 저희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 한 번에 다 넣고 어우 너무 짠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씩 남겨서 넣어주세요. 남겨서. 이렇게 넣어보니까 아직도 고춧가루가 조금 크기는 하네요. 저는 불을 지금 현재 약불로 줄인 상태고요. 떡볶이가 눌러붙기 쉽기 때문에 적당히 좀 쫄아들 때까지 이렇게 살살 저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때 한번 맛을 볼게요. 맛있어요. 소스 만들 때 전분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농도가 알맞은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깨까지 솔솔솔 뿌려서 마무리해봤고요. 역시 떡볶이는 어묵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죠. 맛보다가 못 참고 계란범벅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떡볶이는 뭔가요? 저는 사실 디델리 떡볶이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레시피를 하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맛있는 저녁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